갑자기 왜 신장이 안 좋아진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진료실에서 신장 검사 결과를 꺼내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나물 한 접시가 사실은 신부전 위험을 앞당기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어르신을 만날 때마다 의사로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의사 인생을 건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직접 만난 어르신들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알게 된 신장을 살리는 채소와 신장을 망치는 채소를 누구나 구분할 수 있도록 가장 근명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지인이나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신장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은 집안의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정수기 필터가 처음엔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걸러낸 찌꺼기가 필터 안에 쌓입니다. 필터가 막힐수록 물이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필터 자체가 막혀버리면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안에는 아주 작고 가는 혈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사구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몸속 노폐물을 거르는 거름망입니다. 이 거름망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심장에서 보낸 피를 하루에 약 150리터 정도 걸러냅니다.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면 보통 100리터에서 150리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양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거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름망이 점점 좁아진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 슬고 때가 끼듯이요. 젊을 땐 멀쩡했던 수도관도 10년, 20년 지나면 안쪽이 좁아지고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50대까지는 버티다가 60대 넘어서면서 거름망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간은 나빠지면 피곤하고 위는 나빠지면 속이 쓰리고 심장은 나빠지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절반이 망가져도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치 집에 방이 10개 있는데 실제로는 5개만 써도 되는 것처럼 신장도 절반만 작동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30%가 망가져도 50%가 망가져도 몸은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70%를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 요즘 피곤하네. 다리가 자꾸 붓는 것 같아. 혈압이 잘 안 떨어지네. 이때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제서야 어르신들이 놀라십니다. 갑자기요?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한두 번씩 깨는 일이 요즘 자주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신장에서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낮에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밤에 추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수도관으로 비유하자면 낮에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가니까 밤에 수압을 높여서 억지로 밀어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잠이 깨면 이 물결이 계속 일렁이는 상태가 됩니다. 몸은 쉬어야 하는데 신장만 밤새 과로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1년, 2년 계속되면 신장의 거름망은 점점 더 빨리 막혀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장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회복 불가능한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이
괜찮겠지 하는 사이에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신장을 조용히 망치는 음식, 바로 자주 드시던 겨울철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조금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채소가 신장에 안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모든 채소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채소는 이미 약해진 신장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 중에 신장 거름망을 조금씩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피 맑게 하는 채소로 유명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사드십니다. 나물로 무쳐서 된장국에 넣어서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금치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성분입니다. 칼륨과 옥살산입니다. 의학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전달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칼륨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한 경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옥살산은 더 교묘합니다. 옥살산은 신장 안에서 칼슘과 만나면 작은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이 쌓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신장 결석이 듭니다. 그런데 결석까지 가지 않아도 이 작은 결정들이 신장에 가는 혈관을 조금씩 긁어냅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모래알이 계속 스치는 것처럼요. 처음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매일 몇 끼 반복되면 필터가 조금씩 상합니다. 특히 겨울 시금치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엔 시금치가 천천히 자랍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니까 입 안에 성분이 더 농축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겨울 시금치가 더 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금치는 데쳐서 먹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안타깝게도 데쳐도 옥살산은 상당량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매일 먹을수록 신장의 거름망을 조금씩 긁어내는 채소입니다. 두 번째, 고구마 잎과 줄기나물입니다. 이건 시골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입니다. 자연에서 나는 건 몸에 좋다. 우리 어릴 적엔 이것만 먹고도 건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 조절 없이 매일같이 드십니다. 하지만 고구마 잎과 줄기는 잎채소 중에서도 칼륨 농도가 최상위권입니다. 시금치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말리거나 데쳐서 나물로 만들면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더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생 고구마 잎 100g과 말린 고구마 잎 100g은 똑같은 무게지만 성분 농도가 전혀 다릅니다. 마치 신선한 포도 한 송이와 건포도 한 줌이 똑같은 무게라도 당분 농도가 다른 것처럼요. 신장 입장에서 보면 말린 고구마 잎 한 접시는 생잎 서너 접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거름망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수도관으로 비유하자면 평소엔 물이 천천히 흘러가는데 갑자기 수압을 확 올린 겁니다. 관이 멀쩡할 땐 버티지만 이미 녹슨 관이라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자연에서 왔지만 노화된 신장에게는 가장 가혹한 채소입니다. 세 번째, 쑥갓입니다. 쑥갓은 국이나 전골에 거의 빠지지 않는 채소입니다. 향이 좋고 먹으면 입안이 개운해지니까 겨울철 식탁에 자주 오릅니다. 그런데 쑥갓도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쑥갓 특유의 향 성분이 위장을 자극합니다. 위장이 자극받으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됩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월관이 수축되면 신장의 거름망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올라갑니다. 마치 호스로 물을 뿌릴 때 호스 끝을 꽉 쥐면 수압이 세지는 것처럼요. 평소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거름망에 이런 압력이 자주 가해지면 조금씩 손상이 누적됩니다. 특히 위험한 건
조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쑥갓은 보통 한 접시 가득 먹지 않습니다. 국에 한 줌, 전골에 조금, 이 정도만 넣습니다. 그래서 방심합니다. 하지만 매 끼니 조금씩 반복되면 신장은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소량이라 방심했다가 매 끼니 신장을 깨우는 채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 채소들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먹는 양과 빈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먹던 걸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한 접시 먹던 걸 반 접시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숨을 쉽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에 대해 갖고 있는 3가지 착각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채소는 고기보다 안전하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고기는 탈라도 채소는 괜찮지. 고기보다는 채식을 해야 장수하는 거야. 평생 이렇게 믿고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장 기준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기는 상하면 몸이 즉각 반응합니다. 냄새가 이상하고 먹으면 복통이 오고 설사가 납니다. 마치 집안에 가스가 새면 냄새로 바로 알아차리는 것처럼 몸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 눈에 보이는 연기, 숨이 막히는 느낌, 이 모든 게 위험하니 피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하지만 채소는 다릅니다. 채소는 상해도 경고음이 없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괜찮아 보이고 먹어도 당장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마치 일산화탄소처럼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조용히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습니다. 별일 없네. 역시 채소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변한 채소 안에서는 질산염이 증가하고 산화부산물이 쌓입니다. 이 성분들이 신장에 가는 혈관으로 들어가면 거름망을 조금씩 자극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1년, 2년 지나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채소는 문제없어 보여서 더 위험합니다. 신장은 느낌이 아니라 성분에 반응합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채소는 조금 상해도 먹어도 된다. 냉장고에서 시금치나 상추를 꺼냈는데 조금 시들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냄새는 괜찮네? 곰팡이도 없고 이 정도면 먹어도 되겠지?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굳이 버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바로 이 판단이 신장에는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채소가 시들었다는 건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버티던 구조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담벼락으로 비유하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곳곳에 실금이 생긴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지탱하는 힘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의 채소는 안에 있던 자극 성분들이 예전처럼 천천히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뉘어 들어오던 것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옵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조용하던 하루에 갑자기 일이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시든 채소도 익히면 문제없다입니다. 두 번째 착각에서 시든 채소를 먹어도 되겠다고 판단한 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익히면 되지. 삶고 볶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이 판단이 신장을 가장 조용히, 가장 오래 괴롭힙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시금치, 당근, 근대, 비트, 그리고 잎채소 전방입니다. 이 채소들은 보관 시간이 길어지면 안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세포 안의 성분들이 산화됩니다. 이건 피부에 생긴 상처와 비슷합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처음엔 피가 나고 따끔거립니다. 그럼 우리는 물로 씻습니다. 겉에 묻은 흙과 먼지는 씻겨나갑니다. 하지만 피부 안쪽에 생긴 염증은 씻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피부 표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안쪽까지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씻으면 겉에 묻은 먼지나 흙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조직 안에서 일어난 화학 변화는 씻는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익히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익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가하면 세균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한 화학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난 피부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세균은 죽지만 염증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처럼요. 오히려 열이 가해지면 변한 성분이 더 빨리 흡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한 성분들이 신장으로 들어가면 거름망에 미세한 자극을 계속 누적시킵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마치 작은 상처 하나는 몸이 금방 회복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매일, 몇 끼 반복되면 신장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먹을 수 있어 보인다와 신장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괜찮아 보여도 신장 입장에서는 이미 부담스러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르신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그럼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신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채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그 채소들은 비싸지도 않고 흔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지금부터 겨울철 신장을 살리는 현실적인 채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채소가 아닙니다. 비싸지도 않고 시장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신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채소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시금치나 고구마 잎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 신장 거름망에 부담을 덜 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와 장을 먼저 보호합니다. 마치 집 현관에 문지기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문지기가 먼저 확인하고 위험한 사람은 걸러냅니다. 그럼 집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양배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 안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먹으면 위 표면에 얇은 막이 생깁니다. 이 막이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와도 위벽을 직접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위가 편안하면 장도 편안합니다. 장이 편안하면 염증 물질이 덜 생깁니다. 염증물 물질이 적으면 신장이 처리할 일이 줄어듭니다. 결국 양배추는 신장을 직접 돕는 게 아니라 위와 장을 도와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양배추는 씹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질기니까 오래 씹어야 합니다. 이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씹으면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배수로가 넘치지만 이슬비가 천천히 내리면 땅이 천천히 흡수하는 것처럼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거름망이 버거워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들어오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먹어도 좋습니다. 국에 넣어도 되고 쌈으로 먹어도 됩니다. 두 번째, 무입니다. 단,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특별합니다. 다른 채소들은 신장이 일을 처리하는 걸 돕지만 무는 일 자체를 줄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음식을 소화하면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결국 신장이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는 노폐물 발생 자체를 줄여줍니다. 마치 집안 청소를 예로 들어볼까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청소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매일 큰 쓰레기 봉투를 몇 개씩 들고 나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애초에 쓰레기가 적게 나오면 청소하는 사람이 편합니다. 작은 봉투 하나만 들고 나가면 되니까요. 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 안에 있는 성분이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줄여줍니다. 그럼 신장이 처리할 일이 줄어듭니다. 일이 줄어든다는 건 신장이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익힌 무가 더 좋습니다. 생무는 매운맛이 있어서 위를 자극할 수 있지만 익힌 무는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국에 넣어도 되고 조림으로 먹어도 되고 찌개에 넣어도 됩니다. 겨울철 무는 특히 수분이 많고 단맛이 강합니다. 이 수분이 소변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소변을 만들 때 물이 필요한데 물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수분도 함께 공급됩니다. 세 번째, 부추입니다. 단 이건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만 먹어야 합니다. 부추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혈류 개선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됩니다. 추우니까 혈관이 오그라드는 겁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피가 적게 오면 신장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마치 도로가 좁아지면 차가 막히는 것처럼요. 차가 막히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도 늦어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원활하게 흘러와야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데 피가 적게 오면 일 처리가 느려집니다. 부추는 혈관을 살짝 넓혀줍니다. 겨울철 수축된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나고 신장이 일하기 편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추는 조금만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추는 자극 성분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마치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또렷해지지만 5잔을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처럼요.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에 한 줌 정도 전에 조금 넣는 정도, 무침으로 작은 접시 하나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배추는 위와 장을 먼저 보호해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는 노폐물 발생 자체를 줄여서 신장이 쉴 수 있게 합니다. 부추는 혈관을 넓혀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 3가지 채소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 가면 언제든 살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고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채소들을 꾸준히 적당량 먹는 겁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식단을 바꾼 뒤 어르신들 몸에 나타난 진짜 변화들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정미란 어르신입니다. 5년 전부터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먹고 관리하세요 라고 했고 어르신도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불안했습니다. 약만 먹으면 될까? 이대로 괜찮을까? 그러다 3달 전부터 식단을 바꿨습니다. 매일 먹던 시금치를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고 말린 고구마 줄기는 아예 끊었습니다. 대신 양배추와 무를 자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이분 몸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수치보다 먼저 몸이 신호를 보낸 겁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정밀한 어르신은 평소에 아침마다 손을 펴고 오므리는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장에서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밤새 체액이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손가락 같은 말단 부위에 물이 고입니다. 마치 비가 온 뒤 집 처마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요. 낮 동안에는 움직이니까 물이 순환됩니다. 하지만 밤에 누워 있으면 중력 때문에 손끝, 발끝에 물이 모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이 물을 밤새 걸러서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면 밤새 물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붓고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은 식단을 바꾼 뒤 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할 때 예전처럼 뻑뻑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잤구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밤새 체액 정체가 해소됐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밤 동안 제 역할을 다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기상 직후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신은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피곤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느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피곤한 거지. 하지만 이것도 신장의 야간 과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호흡도 느려지고 모든 장기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낮보다는 천천히 일하면서 자신도 회복할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낮에 못한 일을 밤에 해야 합니다. 몸은 자고 싶은데 신장만 계속 일하는 겁니다. 마치 온 가족이 다 잠들었는데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거지하는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피곤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과로하면 다음날 아침 온몸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정밀한 어르신은 식단을 바꾼 뒤 아침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일어나면 개운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편해. 이건 신장의 야간 과로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혈압 약 용량을 더 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르신은 1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알로 시작했는데 석 달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약을 조금 더 늘려봅시다. 그렇게 반알이 한 알이 되고 한 알이 한 알 반이 됐습니다. 어르신은 불안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 나중엔 약을 몇 알이나 먹어야 하지? 하지만 식단을 바꾼 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약을 더 늘리지 않아도 혈압이 잘 유지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과 혈압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에 물과 나트륨이 쌓입니다. 물이 많으면 혈관 안 압력이 올라갑니다. 마치 호스에 물을 많이 넣으면 호스가 팽팽해지는 것처럼요. 그럼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신장이 건강해지면 물과 나트륨을 잘 배출합니다. 혈관 안 압력이 내려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정밀한 어르신의 경우 신장이 다시 제 역할을 하면서 혈관 압력이 안정된 겁니다. 네 번째 변화입니다. 검사 전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 씨가 가장 놀라워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병원 가는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불안했습니다. 이번엔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 더 나빠졌으면 어쩌지? 투석해야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밤에도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검사받는 날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수치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아직 검사를 안 받았으니 수치가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지금 괜찮아.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어. 손가락이 뻣뻣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몸이 가볍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불안을 잠재웁니다. 수치가 아니라 몸이 먼저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먹던 시금치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말린 나물은 조금 덜 먹고 대신 양배추, 무, 부추를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장은 숨을 쉽니다. 신장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회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변하지 않아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정밀한 어르신처럼요.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변화된 채소를 먹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식탁 위에 놓은 음식,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밝은 미소를, 행복한 매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